예. 나 요즘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 어쩌면 좋니? 너도 그래? 난 벌써 5년도 넘었어. 병원에서는 그만 먹으라는데 그게 안 되네. 아직도 수면제부터 찾으십니까? 잠이 안 오는 이유를 약에서만 찾는다면 방향이 조금 어긋났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이시는 분들. 약을 먹어도 깊은 잠은 짧고 아침이면 머리는 멍하고 몸은 무겁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은 억지로 눌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제 자도 된다는 신호를 받아야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 신호를 켜는 것이 바로 몸의 스위치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입니다. 오늘은 수면제보다 먼저 바꿔야 할 단 하나의 스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었다고,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단정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몸의 중심천은 서서히 내려가고 말초 혈관은 부드럽게 열리면서 뇌에 이제 휴식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는 계속 나처럼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새벽 각성이고 얕은 잠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발이 차가운 채로 이불 속에 들어갑니다. 혈관이 닫힌 상태에서 억지로 눈을 감으니 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잠을 청하는 셈이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스위치를 어떻게 바꾸는지 오늘 밤 바로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음식 이야기, 어려운 영양제 이야기 아닙니다. 몸이 잠들 준비를 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왜 내가 새벽에 깨는지 는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수면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멜라토닌 부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의 원인을 하나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낮에서 밤으로, 활동에서 휴식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을 저는 몸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이 스위치가 제대로 내려가야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를 내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조금만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의 몸은 낮 동안 활동하면서 중심천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중심천이 내려가야 합니다. 이때 말초 혈관, 특히 발과 손의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몸 안에 열이 빠져나가야 뇌는 이제 휴식 시간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발이 차가운 상태로 이불을 덮습니다. 발이 차갑다는 것은 말초 혈관이 수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중심부에 남아있으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에 쉽게 깨는 것입니다. 새벽 2시나 3시에 깨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 천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바닥이 차가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감소한 시니어는 말초 혈관의 반응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발이 쉽게 차가워지고 한번 식으면 쉽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이 사실을 수면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수면제 용량이 약해서 그렇다고 오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직전 여러분의 발은 따뜻합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열리고 중심천이 서서히 내려가며 뇌는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이 부드럽게 이루어질수록 잠드는 시간은 짧아지고 깊은 잠의 비율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발이 차갑고 혈관이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뇌는 계속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는 시간은 길지만 실제로 회복되는 수면은 짧아집니다. 실제로 발을 따뜻하게 했을 때 수면 잠복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천전환이 수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이 열리면 잠이 열린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수면을 뇌의 문제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은 뇌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천, 자율신경이 함께 움직여야 만들어집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혈관 탄력이 줄어들고 천 조절 능력이 약해지면서 이 전환이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잠을 청하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약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몸의 스위치를 먼저 바꿀 것인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스위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 천을 부드럽게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몸의 스위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발의 온도를 의도적으로 올려서 말초 혈관을 먼저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천 스위치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약 20분 전 40도 안팎의 따뜻한 물에 발을 7분에서 10분 정도 담그는 것입니다. 뜨겁게 버틸 정도의 온도가 아니라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발목 아래까지만 담그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이 식으면 약간 더 따뜻한 물을 보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을 꺼낸 뒤에는 물기를 잘 닦고 면양말을 가볍게 신은 상태로 바로 침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이 다시 식기 전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천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중심천이 서서히 내려가야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중심부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 안의 열이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그 결과 중심천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때 뇌는 이제 밤이다 라고 인식하고 수면 신호를 강화합니다. 억지로 졸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이 올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뜨거운 물로 오래 담그면 더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 각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분 이상 오래 담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목적은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전환 신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짧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밤 9시 30분에 발을 담그고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패턴을 일주일만 유지해도 몸은 그 시간에 맞춰 준비를 시작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것이 조건 반사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면 잠드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중간 각성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새벽 2, 3시에 깨는 분들 중 상당수는 발이 다시 차가워지면서 각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발 담그기 후 얇은 면양말을 권합니다. 너무 두꺼운 수면 양말이 아니라 통풍이 되면서도 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새벽 각성을 줄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최소 7일은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첫날 바로 극적인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발 담그기와 함께 실내 온도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방이 지나치게 따뜻하면 중심천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불 속은 따뜻하되 공기는 약간 서늘한 환경이 좋습니다. 창문을 잠깐 열어 환기를 시키고 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은 따뜻하게, 공기는 약간 시원하게. 이 조합이 수면 스위치를 안정적으로 내리는 환경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야 하나, 따뜻한 물, 10분의 시간,
수면제보다 복잡하지 않고 위장에 부담도 없으며 약과 충돌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복용 중인 시니어에게는 더 안전한 접근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두 번째 스위치는 호흡입니다. 발이 혈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호흡은 신경을 내려놓게 합니다. 몸이 따뜻해졌다면 이제 뇌를 조용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교감신경을 끄는 간단한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숙면이 완성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서 말초 혈관을 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스위치를 내려야 합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눈을 감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잠은 신경이 내려와야 시작됩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낮 동안 활동하고 긴장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쪽이고, 부교감신경은 쉬고 회복하고 잠들게 만드는 쪽입니다. 불면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머리는 누웠는데 생각은 계속 돌아가고 심장은 약간 빠르게 뛰고 숨은 얕아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몸을 가만히 두어도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길게 내쉬는 호흡입니다. 저는 이것을 4-6 호흡이라고 설명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이나 코로 6초 동안 더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5분 정도 반복합니다. 시계를 보며 초를 재기 부담스러우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왜 내쉬는 숨이 중요할까요? 길게 내쉬는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합니다.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 심박수가 더 내려가고 혈압이 안정되며 근육 긴장이 서서히 풀립니다. 이 반응이 반복되면 뇌의 각성도도 함께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발을 따뜻하게 한 뒤 바로 이 호흡을 연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혈관 스위치가 내려가고 신경 스위치가 함께 내려가야 비로소 잠의 문이 열립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걱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건강 문제, 가족 문제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때 생각을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대신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100점을 하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긴장을 만듭니다. 70점이면 충분합니다. 숨이 조금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천천히 길게 내쉬면 됩니다. 이 호흡은 낮에도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2-3번, 3분 정도만 반복해 보십시오. 몸이 이 패턴에 익숙해지면 밤에는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처음 며칠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면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벽에 깼을 때도 이 호흡을 다시 적용해 보십시오. 억지로 자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길게 내쉬는 숨을 반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다시 잠드는 시간을 단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호흡을 할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면 안 됩니다. 화면의 빛은 교감신경을 다시 깨웁니다. 가능하면 방의 조명을 낮추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조용히 하십시오. 음악이 필요하다면 가사가 없는 잔잔한 소리 정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호흡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 이불 속에서 4-6 호흡을 5분만 반복해 보십시오.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스위치, 발청과 호흡이 만나면 몸은 분명히 변화를 느낍니다. 몸이 이완되고 숨이 느려지고 생각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잠의 문이 열립니다. 다음에는 이 두 스위치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을 깨우는 숨은 변수 하나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발의 천 스위치와 호흡 스위치를 내렸다면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밤을 깨우는 숨은 변수, 수분과 각성 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까지 물을 자주 마십니다. 건강을 위해 좋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낮 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물을 마시는 습관은 새벽 각성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방광의 저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밤중에 소변 신호가 조금만 와도 뇌는 바로 깨버립니다. 문제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 가능하다면 밤 9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서서히 줄이라고 권합니다. 완전히 물을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습관처럼 마시는 추가적인 한 컵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을 한 번 다녀온 뒤 가능하면 5분 정도 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방광을 비우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잔여 자극을 줄이는 확인 과정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새벽 각성 횟수를 크게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빛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빛에 민감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화면의 밝은 빛은 뇌를 낮 상태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 뉴스, 영상, 문자 확인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20분만 앞당겨 보십시오. 발을 담그기 전에 화면을 끄고 호흡을 시작할 때는 이미 조명이 낮아진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몸의 스위치가 내려가려면 환경도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따뜻한 발과 깊은 호흡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오래 뒤척이는 습관도 점검해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30분 이상 누워 있으면 뇌는 침대를 깨어 있는 공간으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잠시 일어나 조용한 공간에서 낮은 조명 아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책 몇 쪽을 읽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낫습니다. 단, 강한 빛이나 자극적인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뇌에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기억을 다시 심어주는 훈련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발을 따뜻하게 하여 혈관을 열어줍니다. 둘째, 사육호흡으로 신경을 내려놓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수분과 빛 자극을 줄여 각성 신호를 차단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해도 도움이 되지만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7일만 실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시간에 발을 담그고 같은 호흡을 반복하고 같은 시간 이후에는 물을 줄여 보십시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 방법을 시작한다고 해서 약을 갑자기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약의 용량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스위치를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 의학적 치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을 지키면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지 않을 뿐입니다. 몸의 천을 바꾸고 숨을 바꾸고 밤의 자극을 줄이면 뇌는 다시 밤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복잡한 이론보다 작은 행동이 훨씬 강력합니다. 몸 스위치를 바꾸는 것, 그것이 숙면의 시작입니다. 수면제보다 먼저 몸 스위치를 바꾸라는 말,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잠은 억지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시작됩니다. 발을 따뜻하게 열어주고 길게 내쉬는 호흡으로 신경을 낮추고 밤의 수분과 빛 자극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뇌는 비로소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어려운 이론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대야 하나와 10분의 시간, 그리고 조용한 호흡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미루고 계신가요? 잠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 바꾸지 않으면 내일도 같은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면 일주일 뒤의 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70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잠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남겨주세요. 우리 동네 건강 소식, 건강지킴이 정석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